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뭐 오늘 시장에서 계속 부채 한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선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시장은 그냥 뜨뜻미지근하죠. 네. 미선물도 뭐 그렇게 빠르게 반등 나온 편도 아니고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타결 이후에 이제 표결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나서부터 시장 자체가 오히려 특히 이제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질질질질 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더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멈추면서 코스닥이 좀 키 맞추기로 여태까지 못 올라왔던 부분들을 약간씩 만회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코스피의 상승보다는 코스닥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키 맞추기 장세에 좀 예상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준비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때 고민하는 측면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까다롭고,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뭐 타국의 이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그러니까요. 될까? 왜 다뤄야 되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지난번에도 뮤추얼 펀드, 인덱스 펀드의 투자 비중이 미국이 70% 넘는 비중이고 우리나라 네. 1%도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미국이 감기를 나면 우리나라는 폐렴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가 코스닥의 좀 상승률이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 2위가 러시아 증시였고 이런 식으로 좀 편성이 돼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준비된 화면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니까요. 네. 혹시나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한 2-3시간 뒤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녹화 VOD가 매행형 TV,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올라가니까 맞아요. 다시 한번 보시는 거를 권유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고 최대한 쉽게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이 화면은요, 뭐 아시다시피 오늘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로이터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했고, 보시다시피 뭐 이제 여기서 투표 결과가 나왔죠. 218석을 확보를 하면은 가결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400명이 넘는 인원 중에서 과반수를 획득하는 득표가 218석인데, 뭐 압도적으로 이게 이제 중간이거든요. 중간에 잔여표까지 하면은 한 300 초반대까지 나왔고요. 거의 3대1 비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상원으로 공이 이제 넘어가게 되죠. 상원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변수가 없다면요. 근데 이제 왜 시장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오히려 미선물은 재미없는 흐름을 보이느냐?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채 한도 유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출 증가 폭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라냐면 우리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은 어떠한 내가 뭐 내 개인 카드로 뭔가를 이제 물품을 구매하거나 그럴 때 지출 결의서를 쓰는 거 아실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프린트해가지고 모아서 회사 측에다가 납부한 다음에 개인 계좌로 돌려받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출 결의안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품목안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 자체가 증가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히려 표결을 확보를 하고 표결 자체가 통과를 했는데도 오히려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든 우리나라 증시든 간에 어쨌든 미국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빅테크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닉스나 LG, 엔솔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뭔가 상승을 타파하기 위한 조건은 시총 상위 종목들,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요 증시 상승률입니다. 노란색 바가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여기 이제 S&P고요. S&P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약간 상승 나온 게 소형주가 편입되어 있는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초록색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주요 증시 상승률을 내파는데 나스닥 100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 아웃퍼폼이 엄청나게 나왔고, 오히려 산업재 중심의 다우존스가 하락으로 평균적으로 값이 잡혔다. 제가 항상 빅테크들이 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내포하는 부분들이 바로 다우존스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우존스가 올라가야, 다우 30 지수가 올라가야지만 미국 증시도 건전하게 올라가는 건데 딱
이 친구만 못 올라가고 S&P 500은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죠. S&P 500 같은 건 아시다시피 뭐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데 나스닥 100은 워낙 테크 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기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품목이다. 이렇게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 상승률을 보여드렸던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뭐 전 세계 글로벌 증시든 각 국가에서 대표하는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이 나와야 줘야지만 중소형주 못 가도 되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면은 증시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개별 이슈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빅테크 특히 나스닥 100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거의 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걸로 도전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럼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는 중앙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좌예요. 이걸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했다가 그리고 풀었다가를 쥐락펴락화를 반복하는 부분인데 최근 데이터 보시면은 상당폭으로 많이 감소를 했고요. 지금 거의 최저치죠. 21년도 11월 달 파월 연준 의장이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식하면은 큰일 납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당시와 비슷하게 떨어진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중간에 이 부분들이 유동성을 좀 채워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유동성을 여기서 뭔가 주가라든지 뭔가 부동산에 조금 약간 밀리면은 여기서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자금들을 잘 모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빠졌죠. 이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사태라든지 이런 이 중소은행들의 파산 소식을 지급 보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와줘서 이미 유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재무부가. 돈이 없으니까 부채 한도 협상을 유예한다 어쩐다라고 있는데 가장 주목하는 건 뭐냐면 바로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 4월에서 9월까지 해가지고 뭘 준비하고 있냐면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유예가 25년도 1월까지를 이제 부채 한도 유예 기간으로 선정해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TJ 계정이 지금 다 빈 곳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뭔가 만회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월에서 9월까지 해서 뭘 하느냐?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4월에서 9월까지. 그리고 이제 이게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은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미국 재무부에서 행정부에서. 그러면 1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좀 보시면 1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단기채, 1년 미만의 단기채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엄청납니다. 1,319조 원. 엄청난 규모가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중순 15일, 30일 마지막 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발행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사줄 것인가. 이 채권을. 단기채는 무조건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상품이거든요. 1년 미만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안에만 승부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자율도 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뭔가 시장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400불 넘어가고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아웃퍼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가 고점론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뭐 추세 자체가 변함 없다는 식으로 반론을 주어지는 인물들도 많지만요. 근데 이 채권을 어떻게 누가 매수하느냐? 그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MMF 펀드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입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MMF 펀드의 자금을 이용해서 이 1,320조 원 정도 가량의 1조 달러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한 거를 받아주면은요. 유동성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는 형국.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재무부가 곳간을 채워가는 효과를 보이는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라든지 어느 한 뭔가 이제 글로벌 IB은행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냐? 유동성이 지급준비금이 부족 사태가 나오면서 오히려 채권에 대한 돈을 빨아먹는 거죠. 그러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왜 하원 통과하고 상원도 통과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주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가장 핫했던 이슈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일각에서 보니까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됐다라고 사실 보는 거잖아요. 네, 됐죠. 예, 근데 채권 시장의 불안이 좀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같이 공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채권을 누가 받느냐. 누가 받느냐. 그러니까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320조 원 정도 아까 되잖아요. 말씀하신. 요거를 MMF 펀드에서 받느냐 네. 아니면 개인 투자전 또는 글로벌 IB 은행들이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MMF 펀드가 받으면 유동성이 그렇게 뭔가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는 네. 그냥 평시 상황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개인과 IB가 받게 되면은 유동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요것만 좀 데이터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1조 달러를 발행해서 누군가를 받는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1,320조 원이 TJ 계정으로 확 흡수가 되면서 아까 TJ 계정이 도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막 이렇게 했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훅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또 뭔가 증시라든지 뭔가 산업용 부동산, 뭐 은행에 뭔가 파산 사태가 나오면 이 돈을 이용해서 또 시중의 유동성을 풀면서 심호흡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빨아들이는 순간, 흡수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나오면 네. 지금 주식 시장이 과열권이라고 지금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 조정 아니면은 가격 조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주는 채권을 사는 거를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느냐, 신뢰를 못 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월가에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뭔가가 많이 좀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채권을 만약 매입을 누군가가 뭐 MF 펀드에서 하더라도 유동성이 뭐 그렇게 또 늘어나지도 못하고 유동성이 또 줄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가 뭐 재수 없으면은 뭐 우리나라 증시 마찬가지지만 고점 구간에서 박스권에 가둬놓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근데 그게 이제 기간 조정이고 가격 조정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IB 은행들이나 개인들이 그 채권을 받아줄 때 그럼 유동성은 당연히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빠르게 말씀드리면 네. 뭐 아까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1,320조 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월가가 아니죠. 그 연준에서 아직도 뭘 하고 있냐면 Q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T. 예. QE는 양적 완화, QT는 네. 양적 기축.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얼마 정도 되냐면 월 125조 원씩 계속해서 흡수를 하고 있어요. 월마다요? 왜냐면은 2, 3년 전에 뿌려뒀던 돈이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뿌려놨던 돈을 회수하는 작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에 마지막 조정 하락장이 오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골디락스 장세 올 거라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TV 안 보셔도 그냥 실적 있는 종목들만 들고 가도 1년 동안 계좌 수익 40에서 50%날 거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딴 거에다가 뭐 테마주만 안 하시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1년 내에 골디락스 장세가 오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 구간이 바로 지금 현재 구간이다. 그래서 이 계획이 3분기 때 얼만큼 돈을 잘 흡수한 부분들을 어떻게 누군가가 받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3분기 때까지는 주가가 뭔가 개별 빅테크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개별적 호재 아니면 치고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이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그 효과랑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받아주느냐의 차이죠. 앞서 말씀하신 계속 반복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통상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가 통상 3년물, 5년물짜리 네. 통상 7년, 10년짜리를 많이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채랑 지금 1년 미만짜리의 미국 국채 발행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핫한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주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데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등장을 하죠. 6월에 있는 FOMC 회의입니다. 인상을 하냐 마냐 이야기가 뭐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결국 입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320조 원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월 950억 달러, 한 네. 120조 원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계속 흡수가 들어간단 말이죠. 누군가 받아주고. 그러면 이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 금리 인상에 3번 또는 4번 정도에 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bp에서 100bp 정도 하는 유동성 흡수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에서 6월 달 이제 14일일 겁니다. 제가 14일인 연준에서 미쳐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안 되죠. 네. 그러면 패닉셀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좀 두려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국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3분기에 미뤄뒀기 때문에
그럼 미리 그러면 7월 그 3분기 때 우리가 FOMC 때는 금리 인상 못 하니까 차라리 그냥 일찍 한번 때리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이 누구는 안돼 동결, 누구는 인상, 마지막 인상 이렇게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에서 누가 받아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미국 연준 위원들이 표가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부채 한도 유예가 25년 1월 달에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3번에서 4번 정도 하는 효과가 나오는 유동성 축소 이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무료 방송 계획은 없는데 그래도 또 정보 계속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자료들이요. 네, 뭐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시간 부족해서 좀 말씀 못 드렸고요. 내일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인 부분들 말씀드릴 테니까 뭐 녹색 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 일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벤트 있는 거 기억하시고 꼭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